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신입은행원 김미소가 몸빼 바지를 입은 노인을 퉁명스럽게 대하며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섰고, 정장 차림에 건장한 남성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어제 쫓겨났던 바로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K은행 박준호 지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김영자 할머니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자산가였다. 특히 종로 사채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신뢰와 권위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허름한 차림새 때문에 그녀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 그녀였다. 내가 이만큼 부를 이룬 건 다 돌아가신 부모님 덕분이야. 그분들이 평생 검소하게 사셨기에 나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이지. 김영자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녀는 수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몸빼 바지에 작업복 차림으로 시장을 누비며 직접 물건 값을 흥정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로만 여겼지만 그녀의 명함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변하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김영자 할머니는 K은행을 방문했다. 늘 입던 몸빼 바지에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은행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달랐다. 새로 들어온 신입은행원 김미소가 그녀를 맞이한 것이다. 할머니, 이리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미소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말로 물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는데. 혹시 지점장님 계신가? 김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김미소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지점장님은요, 아주 중요한 손님만 만나세요. 할머니 일은 제가 봐드릴게요. 김영자 할머니는 말없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지만 김미소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휙 밀어냈다. 할머니가 다시 무언가 설명하려 하자 김미소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지금 저희 엄청 바빠요.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건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녀는 할머니를 거의 떠밀듯 문 쪽으로 이끌었다. 혹여 선배들에게 꾸중이라도 들을까봐 구석진 쪽 문으로 조용히 나가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까지 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섰다.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 정재현이 황급히 달려와 물었다. 대표님, 어찌 이리 빨리 나오셨습니까? 게다가 빈손으로요. 평소라면 지점장실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양손 가득 선물까지 들고 나오던 그녀였기에 더욱 의아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차에 오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재현아, S은행으로 가자. 이 은행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겠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수십 년간 K은행의 VVIP 고객이었던 그녀가 이런 푸대접을 받은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은행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영자 할머니가 처음 방문하는 S은행은 K은행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입구에서부터 청원경찰이 먼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은 몸빼 바지 차림의 할머니를 보고도 조금도 무시하는 기색 없이 공손하게 안내했다. 번호표를 뽑아주며 이쪽으로 앉아 기다리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번호가 불리면 저쪽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히 설명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종로시장 상인들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은행 직원들은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구나. 김영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번호가 불리자 창구로 다가갔다. 젊은 여성 은행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김영자 할머니는 주저없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지점장님께서는 현재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려우십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 명함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럼 그분이 알아서 나오실 겁니다. 은행원이 명함을 들고 사라진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지점장인 박성민 씨가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김영자 여사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실 박성민 지점장은 수년 동안 김영자 할머니를 자신의 은행 VIP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명절마다 정성껏 선물을 보내고 안부 전화를 시도했지만 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럼 그녀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지점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말하자 박성민은 즉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최고급 보석 녹차를 직접 우려내어 대접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바로 본론을 꺼냈다. 오늘 K은행에서 아주 기분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S은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입구의 청원경찰부터 창구 직원 한 명 한 명까지 모든 분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훌륭하더군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만 이리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다. 제 전 재산을 S은행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성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김영자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막대한지 업계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이 제안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했다. 여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솔직함이야말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니까요. 여사님의 자산을 하루 만에 전부 이체하시게 되면 사실 저희 S은행 지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금융업계의 상돌이상 경쟁은행의 주요 고객을 한 번에 모두 빼앗아 오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통 은행들은 거액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약속도 서슴지 않는데 이 젊은 지점장은 오히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머니가 물었다. 저희가 전담 직원을 여사님 댁으로 직접 파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김영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점장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금융인이군요. 막대한 돈이 눈앞에 있는데도 원칙을 지키려 하다니, 박성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김영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는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그런데 지점장님, 혹시 K은행의 박준호 지점장과 잘 아는 사이신가요? 박성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업계에서도 종종 만나는 사이입니다만. 아, 그렇군요. 김영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잘 됐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S은행을 나선 후 박성민 지점장은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K은행의 박준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경쟁 관계였지만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준호 씨, 지금 통화 괜찮은가? 박성민이 물었다. 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김영자 여사님이 우리 지점에 다녀가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여사님께서 전 재산을 우리 은행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시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박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영자 여사님이라고요? 저희 은행 VVIP 고객이신데요. 잠시만요.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호는 서둘러 은행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신입 직원 김미소가 김영자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 심지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라고 쏘아붙이며 할머니를 쫓아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다. 선배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신입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저희 은행 최고 고객을 잃게 생겼습니다. 박준호 지점장은 급히 회의실에 K은행 간부들을 소집했다. 그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해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방금 S은행 박성민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은행 최고 VIP 고객이신 김영자 여사님께서 전 재산을 S은행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종로 사채업계의 거물로 그녀의 자산은 K은행 종로 지점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업부장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박준호는 회의실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띄웠다. 신입은행원 김미소가 몸빼 바지를 입은 노인을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라는 말까지 하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신입 사원이 김영자 여사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용할 때 기본적인 고객 응대 예절은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묻어났다. 김미소가 즉시 호출되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간부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오늘 오전에 몸빼 바지 입은 할머니 한 분을 상대했었지. 박준호가 차갑게 물었다. 김미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기억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하셨던 그분이 누군지 알고나 한 행동인가? 박준호가 다시 물었다. 김미소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박준호는 김영자 할머니의 프로필을 스크린에 띄웠다. 총자산 1,500억 원, K은행 VVIP 고객 경력 20년. 종로 사채업계의 큰손 등의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김미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의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준호는 즉시 김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겼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직접 가겠소. 우리 직원들도 함께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극히 담담했다. 전화를 끄는 박준호의 안색은 더욱 어두워졌다. 대부업계 직원들이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김영자 할머니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거칠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했다. 어떡하죠, 지점장님? 김미소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일단 내일 진심으로 사죄드려야겠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네. 박준호는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K은행 종로지점 직원들은 모두 늦게까지 남아 대책회의를 했다. 신입사원 김미소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실수로 은행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고작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김미소는 끝없이 자책했다. 박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미소씨, 이건 비단 자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닐세. 우리 모두가 고객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K은행 종로지점의 모든 직원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김영자 할머니의 방문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10시, 김영자 할머니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녀의 뒤에는 험상궂은 대부업계 직원들이 아닌 평범해 보이는 비서 한 명만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당당한 걸음으로 K은행 종로지점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품격 있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한 걸음 뒤에는 그녀의 오랜 비서 정재현이 묵묵히 따랐다. 직원들이 예상했던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지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박준호 지점장이 앞으로 나와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김영자 여사님, 어제 있었던 심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두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는 김미소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리 좀 나와 보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김미소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김미소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김영자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내가 입고 있던 옷차림을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했소? 김미소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구었다. 저는 여사님께서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오. 김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도 젊었을 적에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소.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아주 값진 교훈을 배웠지. 은행 안은 마치 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 직원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종로에서 처음 대부업을 시작했을 때였소.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나를 찾아왔었지. 나는 그저 그가 돈을 빌리러 온 줄로만 알고 아주 냉담하게 무시했소. 하지만 그는 내게 새로운 사업 투자를 제안하러 온 엄청난 부자였소. 나의 그 오만함 때문에 하마터면 일생일대의 큰 기회를 놓칠 뻔했지. 김미소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깨닫느냐 하는 점이지. 당신은 어제 나를 무시했지만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 같구려. 김미소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주르륵 떨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박준호 지점장을 향해 돌아섰다. 지점장님,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S은행으로 옮기는 대신 우선 1천억 원만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여기 K은행에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박준호의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졌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사님. 하지만 어째서? 신입사원의 잘못은 결국 그 윗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S은행과 K은행의 차이는 어쩌면 직원 한 명의 태도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지점장님께서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은행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든 직원에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일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모든 고객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진면목을 보는 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박준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의 귀한 말씀, 저희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등을 돌렸다. 그녀가 은행을 나서자 직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김미소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K은행 종로지점은 그동안 눈에 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박준호 지점장은 김영자 할머니의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전 직원 서비스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고객 존중의 날을 지정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모여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사원 김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특히 나이 드신 고객들을 대할 때 한층 더 공손하고 친절하게 응대했다. 어엿한 은행원으로 성장한 그녀는 이제 종로지점에서 고객 서비스 평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미소 씨, 오늘도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준호 지점장이 아침 회의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김미소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 김영자 여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던 그날이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은행 문이 스르륵 열리고 김영자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섰다. 이번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몸빼 바지에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직원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했다. 김영자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미소가 가장 먼저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은행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정성을 다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많이 달라졌군요. 김영자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준호 지점장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다.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점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은 S은행에 예금했던 1천억 원을 다시 이쪽 K은행으로 옮기려고 왔습니다. 박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네? 정말이십니까, 여사님? 그렇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두 은행을 모두 이용해 보았습니다. S은행도 물론 훌륭했지만 이곳 K은행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제게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사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 평생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종로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살아온 80평생 동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김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혹시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한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소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 저는 그날의 제 어리석었던 실수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한 인간으로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로의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을 때 김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꾸짖음과 용서가 한 은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게 느껴졌다. 재현아,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구나. 그녀는 곁에 있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정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님, 저 또한 할머님을 오랜 시간 모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말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종로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세우는데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처럼 소박한 옷차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 이 질문은 이제 K은행 종로 지점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고 모든 직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